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이 실내만 봐도 뭐 얼추 감오시죠. 네, 저는 오늘 이 차를 만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접지력 제발 꼭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다행히 오늘 날씨 좋아요. 접지 좋습니다. 바로 우라칸의 퍼포먼스, 그 중에서도 완전히 하드코어 레이싱카 성향을 지향하는 우라칸 STO입니다. 진짜 감동이거든요. 지금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지금 공도를 달리고 있지만 레이스 서킷, 작은 트랙에 와 있는 듯한 느낌마저 전달해 줍니다.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일단 내외관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죠. 우라칸 STO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진짜 멋있죠. 상당히 파격적이고 기존의 우라칸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매력을 전달해 줍니다. 그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완성도도 높지만 기능적으로도 충실히 제 역할을 다 수행해 냅니다. 대표적으로 요 차체에 있는데요, 카본이에요. 이 카본이 전부 다 쓰인 건 아니고 한 75% 정도를 통 카본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량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집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들리세요? 이거 완전 그냥 카본 덩어리입니다. 그 이음새라든지 무언가 절개면이 없어요. 참고로 요 앞쪽을 지칭하는 펜더나 보닛의 형상을 나타내는 요 끝까지 위치해져 있거든요. 전부 다 통으로 열립니다. 그냥 통 카본이에요. 그래서 앞을 살짝 접촉사고를 했던지 아니면 옆을 살짝 스쳤던지 이유야 어찌됐든 그냥 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만큼 경량화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보닛을 여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키가 있거든요. 이 키를 이용해서 이 앞바퀴 옆쪽에 이렇게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요. 양 끝을 이제 키로 푼 다음에 보닛을 앞쪽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올립니다. 역으로 올리면 이 앞쪽에 조금 뭔가 수납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공간과 함께 보닛이 열리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은 다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헤드램프 밑부분에 이렇게 냉각을 위한 덕트가 다 큼직하게 뚫려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MR 방식이에요. 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들뜸이라든지 무언가 불안한 자세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바로 이 공기 역학 에어로다이내믹에 있습니다. 이 앞쪽에 공기를 다시 쫙 넣어서 요 위쪽으로 싹 빼는, 그러면서 차를 완벽히 눌러주는 요런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공기 역학을 다루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앞바퀴 바로 위쪽에 위치해져 있는 별도의 덕트입니다. 살짝 아가미가 지어져 있고 전부 다 뚫려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최대한 에어로다이내믹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바퀴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 이 휠하우스 안쪽에 이 공기가 말아 들어가져서 굉장한 와류를 일으키고 저항값을 만들어냅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위쪽에 뚫려 있는 덕트를 통해서 이 바퀴 회전 저항에 따른 에어로다이내믹, 공기 저항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 경량화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에 누구보다 진심인 차가 STO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이드미러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의 조각품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참고로 이 녀석은 엄청난 옵션을 넣었네요. 이거 스티커 아닙니다. 직접 다 도색면에다가 별도로 페인트 칠을 해 놓은 거예요. 끝내줍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날카로운 사이드 스커트와 함께 또 별도의 에어 덕트 공기를 뚫어 놓았어요. 이 역시 뒤쪽에 있는 엔진에 열기를 식히면서도 아래쪽에 공기 저항값까지 계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면 이 뒤쪽 팬더에도 에어 덕트가 별도로 뚫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팬더 너비만 해도 웬만한 식탁 하나 나올 정도로 진짜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바닥 한 뼘하고도 한 반 뼘 정도,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이 차의 진짜 핵심은 엔진룸에 있습니다. 미쳤어요. 대부분의 우라칸 그리고 람보르기니 계열들의 일반적인 이 슈퍼스포츠카는 유리로 되어져 있는데 STO는 완벽히 다 막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고, 특히 그리고 이 정 가운데 위치해져 있는 스쿱 보세요. 람보르기니에서 이렇게 가운데 스쿱 달려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STO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F1의 기술 노하우까지도 온전히 위치해져 있는 게 바로 이 스쿱입니다. 디자인 멋으로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위쪽에서 타고 올라온 공기를 최대한 빠르게
전부 다 먹어치운 다음에 이 안쪽에 엔진 냉각과 함께 최대한 도움을 주는 거죠. 와, 진짜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저 가운데 아주 날카로운 이 탄소 섬유로 만든 핀을 통해서 공기를 완벽히 균등하게 배분해서 또 바깥으로 날카롭게 펴서 뒤쪽으로 빼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또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ALA 시스템이라고 하죠. 최고의 다운포스를 자랑하는 이 스포일러까지도 위치해져 있습니다. 살짝 스완넥 스타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한번 꺾어서 지탱하는 이런 느낌인데, 그것보다도 이 양 끝에 아주 날카로운 스포일러를 비롯해서 이 실제로 보니까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는 레이스카 기반의 슈퍼 스포츠카죠. 그래서 전자동으로 조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끝에 보이시죠? 별도의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3단계로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살짝 이 안쪽을 비추는 엔진룸 골드빛의 저 블럭 보십시오. 미쳤습니다. 진짜 이 감성까지도 완벽히 부합해낸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쪽 보닛과 마찬가지예요. 이 별도의 플라스틱 키를 이용해서 양 끝을 잡아서 풀게 되면요, 이 보닛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열리는 과정이 리프트로 그냥 한 번에 쑥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뭐 꼬챙이 지탱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의 성인이 같이 합심해서 요 탄소 섬유 판을 통으로 들어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엔진룸을 온전히 볼 수가 있고요. 이 역시 레이스카 기반의 이 정신이 그대로 숨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뒤태도 한번 봐야죠. 우라칸의 이 테일램프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은 같지만 역시나 전부 다 뚫려 있고요. 특히 이 뚫려져 있는 틈새 사이로 요 배기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기어박스도 보일 정도이거든요. 특히 열을 받았을 때 아주 붉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훌륭합니다. 살짝 밑으로 내려보면 범퍼 끝단도 타이어가 온전히 다 보일 정도로 완전히 뚫려 있어요. 이 305mm 사이즈의 굉장히 두꺼운 요 접지 온전히 내가 뒤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무척 행복하네요. 그리고 배기도 살펴봐야죠. 정 가운데 엄청 굵직한 배기 파이프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STO라고 별도의 문양도 집어넣었죠. 환상적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디테일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라칸 STO 실내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가벼운 도어를 열고 시작을 해볼게요. 도어부터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이 안쪽을 채우는 구성도 전부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도어 손잡이도 끈으로 되어져 있고요. 무조건 이 차는 경량화가 핵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내로 쫙 들어와 보면 솔직히 실내 구성은 기존의 우라칸과 그렇게 큰 차이점을 느끼기는 힘듭니다.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대시보드가 상당히 넓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유리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 엄청 컴팩트한 실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특징, STO의 특징이죠. 이 룸미러로 보이시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완벽히 다 막혀 있어서 유리로 되어져 있는 우라칸과 비교해서는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잘 보인다. 엔진 블럭도 보이고 뒷차에 적당한 실루엣까지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완전 감성 포인트로는 최고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차이점을 보이진 않죠. STO만의 전용 그래픽 정도가 좀 추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계기판을 통해서 각종 정보, 실시간 주행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말이죠. 가장 중요한 RPM 게이지부터 그다음에 단수를 정중앙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분히 슈퍼스포츠카 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을 보면 알칸타라로 굉장히 생각보다는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손에 쥐는 맛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길쭉한 패들 시프트가 별도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확 꺾고 트랙 주행에서 코너를 돌아 나간 다음에 바로 밑단이라든지 아니면 윗단이라든지 딱 변수, 단수를 오르내릴 때 즉각적인 도움을 주게끔 굉장히 두툼하게 통으로 위치해져 있어요. 아주 멋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방향지시 등은 이렇게 양 끝에 딸깍딸깍 레버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와이퍼는 이쪽에 위치해져 있죠. 램프류는 한켠에 깔끔히 토글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라칸 STO가 슈퍼스포츠카 레이스트랙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는 맞지만 또 동시에 공도용으로도
모두 완벽히 역할을 수행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꼭 필요한 버튼들은 깔끔히 즐겨찾기 형식으로 잘 위치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티어링 휠 한켠에 붙어있는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트리컨터 조작 버튼들도 위치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 모드 버튼은 스티어링 휠 가장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참고로 주행 모드 STO는 일반 노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트로페오는 스포츠 모드, 피오지아 같은 경우 트랙 모드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고 또 알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웬 모드입니다. 레인 모드예요. 비가 올 때 트랙에서 최적의 접지력을 보여주는 모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STO 노멀, 트로페오 스포츠 요 두 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 뭐 극강의 트랙 모드 이런 거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이들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센터 페시아 정 가운데로 와보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 차는 운전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유리창을 열고 닫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상등 버튼이나 딱 깔끔하게 뭐 에어 서스펜션을 살짝 앞에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 공기 역학 그리고 과속 방지 턱을 넘길 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SC 오프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버튼이죠. 네, 깔끔히 토글 형식으로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가운데는 센터 페시아 모니터가 있는데 솔직히 크기 자체는 상당히 작아요. 그럼에도 전혀 불만이 없죠. 우리는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모니터 안에서 뭐 이것저것 눌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는 무조건 달려야 되니까 말이죠. 차의 성격을 감안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람보르기니만의 이 육각형, 다각형을 바탕으로 정말 멋있게 그래픽이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연동성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뭐 크게 단점을 찝을 건 없어 보이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역시나 람보르기니는 이렇게 커버가 마련이 되어져 있죠. 진짜 전투기 미사일 발사할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처음 시동을 걸어라, 마음가짐에 임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딱 열어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바로 우렁찬 사운드와 함께 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변속기가 위치해져 있어요. R, P, M 매뉴얼까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슈퍼스포츠 카드를 보통 다루기 좀 까다롭잖아요. 패들 시프트를 뭐 두 번 동시에 당기고 한 번 당기고 조작이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깔끔히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깔끔히 위치해져 있죠. 그리고 더 뒤쪽으로 내려가 보면 요거는 자동차 키고 아주 조그마한 수납 공간 정도가 보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수납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렇게 별도의 글러브 박스가 있긴 하지만 매우 작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패널에도 별도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뒤쪽이 조금 있기도 한데 이것도 솔직히 수납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에코백 하나 겨우겨우 꾸겨 넣을 정도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수납은 정말 할 데가 없으니까 미리 타기 전에 웬만한 소지품들은 주머니 안에 넣고 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나마 여기 브릿지 형태로 아래쪽에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우라칸 STO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시트입니다. 완벽히 일체형 카본 시트로 되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꽤 푹신해요. 특히 엉덩이 공간이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일반 STO 노멀 모드에서도 크게 걱정 없이 장시간 운전해도 그렇게 피곤하거나 뭔가 좀 딱딱하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시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고 약간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죠. 람보르기니 마크, STO 스티치부터 해서 특히 이 엉덩이가 앉는 부분의 면적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진짜 레이스카 땅바닥에 내가 붙어서 가는 듯한 느낌도 잘 받거든요. 그 정도로 시트에서도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라칸 STO 이번에는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에 앞서서 우라칸 STO라는 이 차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TO 정확히 슈퍼 트로페오 오몰로가타인데 오몰로가타 난생 처음 들어보잖아요. 네, 맞아요. 이탈리아어예요. 호몰로게이션의 이탈리아어입니다. 호몰로게이션도 모르겠죠. 네, 이건 또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로 승낙하다를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인정하고 허락하고 승낙한다 라는 거죠. 호몰로게이션이 뭐냐면 이 양산차가 레이스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트랙에서의 조건과 일정 수준을 맞추면서 최적의 이 컨트롤 그리고 이 부품 여러 가지 레이스카의 규정에 제작되어 있는 차를 양산 공도용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선보여, 그래야 레이싱 경기에 인정을 해줄 수 있어 라고 만든 아주 예전부터 정해져 오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이 호몰로게이션이라는 단어를 무언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차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최대한 많이 팔려고 만드는 양산차보다는 레이싱카에 조금 더 적합하게 설계가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라칸 STO도 바로 그 뼈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은 지금 당장 서킷에 달려나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레이싱카를 표방하는 공도용 슈퍼 스포츠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렵죠. 네. 심지어 람보르기니 원메이크 레이스도 있어요. 슈퍼 트로페오. 우리나라 한국 선수 이창우 선수가 굉장히 또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이 람보르기니의 뿌리는 모터스포츠에 있고, 지금도 이렇게 공도용 번호판 온전히 달면서 그 DNA와 뿌리는 레이스카를 향하고 있는 우라칸 STO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더없이 감격스럽고 훌륭한, 너무나도 멋있는 람보르기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쯤 되면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있죠. 우라칸 너무 이름이 많잖아요. 파생 모델이 많은데 일단 우라칸이 베이스가 있죠. 여기에서 하드코어 버전으로 나온 게 우라칸 퍼포만테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칸이 2세대로 접어들면서 신형이 나왔죠. 그게 우라칸 에보이고요. 우라칸 에보의 하드코어 버전이 우라칸 STO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라칸 테크니카라는 녀석도 있죠. 걔는 우라칸 에보와 우라칸 STO 사이 정도 성격을 지향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우라칸 STO는 그냥 우라칸 시리즈 중에 단연 가장 최상위 하드코어 마라맛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등 뒤에 굉장히 커다란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죠. 이 룸미러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요. 바로 V10 5.2L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여기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했고, 심지어 후륜 구동 온전히 뒷바퀴로만 모든 힘을 전달하죠. 그 결과 최고 출력 640마력, 최대 토크 57.7kgm를 발휘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요즘 전기차도 1000마력인데 무슨 640마력 갖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의 무게인데요. 실내 설명할 때도 제가 경량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 말했잖아요. 그 특징, 장점을 온전히 주행 성능에 담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 녀석 무게가 1300kg 밖에 되지 않아요. 아반떼 수준이거든요. 네, 굉장히 커다란 엔진, 그리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데 진짜 가볍죠. 그만큼 퍼포먼스 드라이빙 파워트레인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단 3초에 불과하고요. 최고 속도 310km에 마크를 하죠.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과 같이 일반 노멀 모드, STO 모드에서 시속 90km 정속 주행할 때는 솔직히 엔진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에어컨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고, 당연히 이 차는 경량화에 모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바닥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진동과 소음이 더 크게 들릴 정도이거든요. 엔진 소리 잘 안 들립니다. 그 정도로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7단에서 시속 90km 맞춰져 있고, RPM도 2000rpm 겨우 넘을랑 말랑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노멀 모드에서는 그렇게 하드코어하지 않다, 오히려 편하다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외의 포인트가 바로 이 시야입니다. 저는 람보르기니, 특히 이 우라칸도 그렇고 아벤타도르도 그렇고 굉장히 낮게 되어 있잖아요. A필러가 거의 누워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쪽 유리창도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고 운전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이 우라칸 STO를 꽤 장시간 운전을 해보니까 시야가 너무 좋아요. A필러가 엄청 완만하게 누워져 있다 보니까 이 별도의 쪽창이라든지 도어 사이즈, 특히 이 팬더 쪽의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바퀴 위쪽의 공기 통로가 운전석에 앉아서 다 보일 정도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각지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조각품 같고 크기가 작은데 최적의 각도로 이 보여지는 면적 자체는 또 엄청 큽니다. 전체적으로 시야가 진짜 좋네요. 물론 이 차는 뒤쪽이 아주 멋있는 덮개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 우라칸의 유리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뒤쪽 시야, 후방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룸미러 필요 없어요. 앞쪽 그리고 양 옆에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하게 코너를 조금 더 멀리 바라볼 때 그런 시야 면적만큼은 훌륭하네요. 정말 넓습니다.
겉에서 보는 되게 누워져 있다고 생각해서 시야가 안 나올 거라는 편견은 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스포츠 모드인 트로페오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살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무척 기대가 되는데 일단 한번 딱 꺾었어요. 숫자도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솔직히 트로페오로 바뀌었다 그래서 포르쉐 PDK 변속기처럼 무언가 극적으로 확확 뛰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아요. 심지어 가변 배기도 열리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4500rpm에서 4800rpm 사이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가변 배기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줘요. 말도 안 되는 녀석으로 변모하죠. 이러한 장점은 패들 시프트 몇 번 당겨서 저단으로 맞춰놓고 RPM을 최대한 끌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와, 우와, 우와, 내가 뭐 한 거지? 야, 미쳤네요. 와, 엄청 빠르게 속도를 올려주는 건 기본이고, 속도를 끌어올렸을 때 순간적으로 스로틀을 활짝 열었을 때 이 앞쪽의 다운포스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4륜구동이 아니에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뒤쪽이 상당히 무겁고 더 많은 힘이 실리면서 앞에 그립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행 안정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거의 뭐 4륜구동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줘요. 특히 이 앞머리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공기를 완만하게 기울기 있게 빨아 올려서 그 눌러주는, 그리고 탄소 섬유 경량화를 극단적으로 맞춘 결과물을 온전히 운전자가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되게 빨리 달리고 엄청난 스피드로 속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짜릿함만 가져가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얘. 그냥 경주차 맞네요. 네, 단수로 한 번 더 내리고, 이 뭐야. 교향곡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이건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웬만한 빠른 차 다 타봤지만 솔직히 STO 이 녀석도 몇 년 전에 트랙에서 한번 타봤어요. 인제에서 트랙데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했고 코너링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특히 긴장을 많이 했어서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람보르기니 측에서 하루 종일 너 타봐 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 150km 이상 달리고 있어요. 시내로도 달려보고 와인딩도 달려보고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그런데 정말 탈 때마다 감동이네요. 실주행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차일 줄은 또 몰랐고, 물론 이 녀석이 트랙에 최적화되어 있는 레이스카를 기반으로 한 녀석이지만 엄연히 번호판을 달고 공도를 달릴 수 있잖아요. 그 공도 주행에서의 재미와 짜릿함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우라칸 STO이네요. 람보르기니의 그 수많은 뭐 아벤타도르도 그렇고 더 윗급의 슈퍼스포츠카 많잖아요. 뭐 라이벌도 그렇고요. 그런 녀석들과 다 비교해봐도 STO는 독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퍼스포츠카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르고 재미있고 스릴을 넘어서 내가 진짜 레이스 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가볍고요, 진짜 안정적이고요, 폭발적입니다. 실제로 이 녀석은 우라칸 퍼포먼테 대비 에어로다이나믹 개선이 37%나 이루어졌고요, 다운포스는 무려 53%나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미친듯이 때려 밟아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훌륭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후륜구동인데도 말이죠. 사실상 5000rpm부터 터지는 이 가변배기 사운드도 너무 훌륭하지만 특히 7000에서 8000 넘어가는, 즉 레드존으로 치닫으면서 다시 변속을 딱 이어나갈 때 약간 살짝 변속 충격을 주는 그 느낌까지도 너무 완벽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진짜 내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STO 모드로 살짝 가보도록 할게요. 와인딩 로드가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이제 굽이치는 와인딩 로드에 들어왔습니다. 우라칸 STO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한번 간단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잡고 코너를 조금 더 고속 코너인데 빠르게 올라가 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가득 탑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루프스쿱, 어느 정도 한 100km 이상 올라가면 이 지붕에서 공기 빨아들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감성을 엄청 자극을 해요. 그리고 배기음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 다시 코너를 만나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조금 더 타이트한 코너인데, 와, 이야, 무섭다. 휘청휘청합니다 뒤가. 다시 브레이크. 거의 10km 수준까지 내린 다음에, 와, 슬립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코너를 만나서 조금 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여지없이 뒤가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짜릿합니다. 와인딩 로드에 들어가니까 아까 직선 도로에서의 느낌과는 또 달라요. 훨씬 더 짜릿하고요. 이 녀석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고, 와, 이 슬립을 허용하는 범위가 생각보다는 꽤 많네요. 온전히 지금 트로페오 모드 1대 기준이에요. 요즘 차들과는 다르게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차라는 거를 코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이싱 서킷에 들어가서 온전히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면서 연마하기에 더없이 좋은 차 같네요. 조금만 더 흥분을 갖고 주행을 이어나가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트랙에서 무조건 이 차는 타야 되는 게 맞고요. 와인딩 로드에서는 정말 이 차 갖고 있는 능력의 한 10%만 발휘해서 그냥 재미를 맛보는 정도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짜릿하고 스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칼같이 돌아나가고, 그 돌아나가는 순간순간마다 뒤에서 한 번에 확 하고 밀어붙이면서 살짝 슬립을 허용하는 요 느낌이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진짜. 다시 브레이크. 과속방지 턱이 꽤나 깊거든요. 미친듯이 달려도 말도 안 되게 껌딱지처럼 차를 잡아 세웁니다. 와인딩 로드를 즐기면서 가장 크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CCMR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정말 지능화된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무려 앞쪽에만 390mm 사이즈가 탑재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가벼운 차를 이렇게 폭발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순식간에 차를 멈춰 세우는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오버스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또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트랙 주행에서 정말 한계점으로 5바퀴 이상 계속 굴렸을 때 이 브레이크의 진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일단 공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요 칼같이 꺾이는 스티어링 휠, 그리고 어느 정도 허용 범위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요 슬립의 양. 진짜 훌륭합니다. 네, 우라칸 STO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녀석 4억 후반대에서 처음 스타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 넣고 취등록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6억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문제는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판됐고 아마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 정도로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소장 가치가 높아지는 게 우라칸 STO이고, 가격이라는 측면은 더 이상 이 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라칸 STO는 진짜 보물과 같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레이스카 기반의 차를 공도에서 달릴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차는 구입할 만한 충분한 어필 요소가 되겠죠. 그만큼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완벽히 각인시켜줄 또 하나의 차가 우라칸 STO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2024년 이 격변하는 파워트레인 전환시대에 아직도 정통성을 부여한 레이스카 기반의 공도형 슈퍼 스포츠카를 만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네요. 이 차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웃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지만 그만큼 더 가치와 매력이 커지고 브랜드의 정체성과 DNA, 그 피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었던 아주 소중한 시승 경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